안녕하세요. 오늘은 진화하는 우주 괴물이 되었다라는 이 뇌물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평점을 매겼는데 생각해보니 취향 차이가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일단은 평점을 안 하는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재미없는 것도 재밌는 분들은 계실 테고 반대의 경우도 있으니까요. 공포이거북이라는 작가가 쓴 이 소설은 지금도 연재 중이고 에일리언 영화를 봐도 인간 시점에서 보는데 역발상으로 괴물 시점에서 소설을 읽으니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소설을 읽을 때 초반에는 에일리언 영화에서 숙주를 먹이로 삼는 페이스허거라고 불리는 녀석을 상상하시면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겁니다. 영화에서는 인간의 얼굴에 달라붙는데 이 소설 초반에서 주인공의 주무기는 꼬리입니다. 물론 초반일 뿐입니다. 점점 진화하면서 잡아먹는 종류에 따라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스페이스 서바이벌이라는 SF 우주 생존 게임을 하는데 인간과 괴물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족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에일리언을 모티브로 한 에이모프라는 종족만 즐겨하는 고인물의 쌉고수입니다. 어느 날 게임의 후속작 베타 테스터 참가를 묻는 메일이 오고 수락을 눌렀을 때는 자신이 게임 속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리 4쌍의 긴 꼬리를 가진 에이모프 종족으로 변하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그동안의 게임 경험으로 우주를 이동하는 우주비 행선 안의 창고인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의 보유 특성인 초감각이 활성화되면서 범위 내의 모든 것을 감지하는데 창고 안의 음식과 바퀴벌레를 먹으니 포식 효과가 발동되고 유전자로 흡수한 날개가 생겨나기도 하고 방어력을 올려주는 특성을 얻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소설에서는 독자들이 흐름을 따라올 수 있게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인간이었던 주인공이 바퀴벌레를 자연스럽게 먹는다는 게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에이모프라는 종족으로 변했으니 식성도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장에 있는 환풍기를 통해 실험실을 발견해서 손바닥만한 크기인 우주의 해파리라고 불리는 26호 실험체인 버블 아메바를 발견하는데 이 녀석의 모습이 제 생각에는 대충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냉각실을 발견하고 자신의 거점인 둥지를 만듭니다. 둥지를 만들 때는 점액이 입에서 나와서 점점 확장되는데 스타크래프트의 저그 종족 바닥에 깔린 크립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겁니다. 냉각실 위에 있는 통로의 둥지가 완성되고 직경 200m에 달하는 타원형 우주함선의 인간들이 움직이거나 대화하는 정보가 주인공에게 전달됩니다. 시간이 흘러 배가 고플 때는 화물칸을 가서 칼로리바와 바퀴벌레를 먹고 둥지로 오는 길에 실험실에 들러 26호에게 먹이도 주고 통로에 있던 거미를 잡아먹다가 마비독침이라는 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약한 주인공이 필요한 특성이 생겨서 이제 사람 사냥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둥지에 있는 감지 기능을 통해 이 함선이 연구선이고 총 222명이 탑승한 걸 알 수 있었는데 경호원 2명이 붙어있는 연구팀장을 노리기로 마음먹고 계획을 세웁니다. 연구팀장은 고양이를 기르는데 환풍구를 통해 연구팀장의 방에 진입한 뒤에 반쯤 죽인 바퀴벌레로 고양이를 창고까지 유인하는 데 성공하고 기습 공격을 해서 꼬리로 옆구리를 찔러 마비시켜버립니다. 개인적으로 주인공의 이 계획이 마음에 들었는데 집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신다면 심리를 이용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실종되고 연구팀장은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자신의 경호원들과 불화가 생기고 이를 이용하여 차례대로 죽입니다. 연구팀장을 잡아먹고 진화한 주인공의 모습은 일어서면 1m의 크기인데 4개의 긴 팔과 가슴팍에 있는 2개의 작은 팔, 굵고 단단한 2개의 다리, 그리고 긴 꼬리가 생겨나 있었습니다. 그냥 6개의 팔을 가진 에일리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4개의 팔은 전투용이고 손가락 사이에는 돌기 모양의 빨판이 있어 벽을 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연구팀장의 피만 먹어서 특성 하나를 개화시키지 못했다는 걸 파악한 주인공은 연구팀장의 시체를 찾으러 냄새와 감각으로 추적에 나섭니다. 영안실 입구에 3명의 경비원이 보초를 서고 있고 안에는 의사 1명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몸에 상처를 내고 산성피 특성을 이용하여 천장을 녹여 아래로 떨어져 내립니다. 의사가 산성 냄새에 코를 막고 뒤돌아서고 주인공을 보고 공포에 입을 벌리고 있을 때 꼬리가 입을 관통하여 뒤통수를 뚫고 나옵니다. 마치 공포 괴물 영화 같은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2명의 시체를 먹고 나니 초능력 기관이라는 특성을 개화시키고 자신의 뒤통수에서 머리카락처럼 작은 촉수다발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의사의 시체를 놔둔 뒤에 영안실에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고 인간들의 혼란을 유도합니다. 그 다음 타겟을 물자관리팀장으로 정하고 기회를 보다가 술을 마시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죽이고 잡아먹습니다. 시체의 엄지손가락과 아이디카드를 들고 화물칸으로 가서 보안해제를 한 뒤에 들어가 보니 냉동관 2개에 자신의 종족인 에이모프의 알이 있었습니다.
물자관리팀장이 에이모프의 알 2개를 밀수로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2개의 알 중에 하나에서 자신이 나왔고 그래서 주인공의 시작 위치가 어느 행성이 아닌 우주선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소설의 장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떡밥을 풀어줍니다. 주인공은 멀쩡한 다른 알을 뜯어먹고 나서 주변을 돌아보니 여러 희귀한 생물들이 냉동관 안에 많이 보였는데 모두 먹어치우고 몇 가지 희귀한 특성을 개화시킵니다. 그 중에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흉내내기라는 특성이 생겼는데 마지막 잡아먹은 상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특성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 무기고에서 정비하는 3명을 인간 목소리로 한 명씩 꼬셔서 잡아먹는데 마치 영화 에일리언처럼 인간들의 시점으로 내용이 나와서 긴장감과 재미가 있었습니다. 초능력 기관 특성 때문에 실험실의 26호 버블 아메바와 파장으로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어 한 번씩 들려서 수다도 떨다가 갑니다. 어느 날 함선의 위기관리팀장인 아놀드를 잡아 먹으려고 하던 중에 그가 다른 사람과 비밀리에 통화하는 것을 보고는 상황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아놀드는 함선의 선장에게 살인마가 외계 생명체일 수도 있다며 병사 6명을 뽑아서 환풍 통로를 수색해보겠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한 명을 먼저 기습하여 잡아먹고 목소리를 흉내내어 2명을 유인하고 잡아먹습니다. 이때 아놀드가 상황실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한 명에게 무전기로 관등성명을 대라고 하는데 주인공이 들켰네 라고 하면서 무전기를 꺼버릴 때는 이런 상황을 구상한 작가에게 감탄을 했습니다. 병사가 3명 남은 상황에서는 한 명을 죽인 뒤 몸 안의 내장을 파먹고 그 안에 웅크리고 대기하다 기습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먼저 상황실로 공격을 하러 가는데 천장에서 떨어지며 3명을 처리하고 아놀드를 향해 달려들 때 위기감이 발동하고 아놀드가 플라즈마 피스톨이라는 강력한 고가의 권총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눈치챕니다. 아놀드가 쏘아대는 피스톨을 상황실 컴퓨터 같은 엄폐물로 피해가며 방법을 생각하던 중에 구석에 있던 소화기를 뿌려 안 보이게 합니다. 그 다음에 흉내내기를 쓰며 상황실 인간들을 혼란스럽게 한 뒤에 아놀드에게 접근합니다. 마지막엔 아놀드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날개까지 펼쳐서 가속으로 접근해서 머리를 물어 죽입니다. 상황실로 병사들이 몰려오고 있는 걸 파악하고 선장과 장교들을 놔둔 채 환풍구로 유유히 기어들어간 후에 잠깐 쉬고 나서 유일한 친구 같은 26호가 있는 실험실에 멀티 둥지를 만듭니다. 냉동고에 있는 대량의 유전자 샘플들을 모두 먹어치우고 3개의 특성을 획득했는데 육체 특성을 10개 모은 덕분에 육체 강화로 변이를 완료하고 보니 키가 1m 50cm가 되고 4개의 전투용 팔 중에서 위쪽 2개의 팔에 손바닥에서 원할 때마다 채찍 같은 긴 촉수가 튀어나오면서 모습이 변합니다. 전투력이 상승한 주인공은 식당을 습격해서 비무장 상태의 병사들을 50명가량 학살하고 선장 일행을 제외하곤 전멸을 시킵니다. 겁을 먹은 선장은 20명가량의 남은 병사와 수뇌부만 데리고 선장실에 틀어박혀 농성할 생각을 가집니다. 2번째 둥지인 실험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주인공은 우주의 해적들이 약탈을 하려고 우주선에 들어온 걸 알게 됩니다. 50명가량으로 이루어진 해적들은 다양한 종족으로 이루어진 집단이었는데 해적들의 인원이 절반가량 이쪽으로 넘어오고 주인공은 해적들을 상대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해적들은 죽기 전에 인간의 본성이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땐 인간 시점에서 죽어가는 해적들도 있고 라커룸에서 죽은 해적은 마치 공포영화처럼 라커룸에서 벌벌 떨면서 괴물이 지나가고 안심할 때 죽는 내용도 나옵니다. 작가는 여러가지 시점에서 인간의 공포를 끌어올린 상당한 필력을 보여줍니다. 라커룸 해적을 처리하고 나오는 순간 해적들의 두목 헐크 뮤턴트를 마주치고 기습이 아닌 정면 대결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3m의 해적 두목 헐크와 1.5m의 에일리언과 프레데터를 8대2 정도로 섞어놓은 짬뽕 괴물과의 대결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주인공이 우주선 안에서의 내용일 뿐이라서 초반 분량도 안됩니다. 이 소설의 장점 중 하나가 주인공이 힘으로만 해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주선에서는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장소에서는 적들의 수준이 올라가서 전략 싸움이 치열하며 한 번씩 사이다처럼 힘으로만 해결할 때도 있어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상태창이나 특성들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동영상 길이를 재보니까 30분이나 돼서 많이 거르고 수정했습니다. 주인공의 진화는 계속되고 친구인 26호 버블 아메바 그리고 새로운 동료들도 어디까지 변하게 될지는 저도 300화 조금 넘게 읽은 상태고 완결나거나 500화 넘어가면 이어서 볼 거라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나온 부분부터 몰입감이 좀 떨어졌는데 완결까지 읽은 게 아니라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NPC들과 플레이어 그리고 주인공 일행까지 3파전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가가 좀 빨리 연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재 속도가 느린 것도 단점일 수 있겠네요.
이 소설은 제 취향이기도 하지만 인간들을 잡아먹으며 무슨 맛이라고 표현할 때는 저도 좀 거북하긴 합니다. 줄거리 소개할 땐 넘겼지만 소설을 읽으신다면 해적이 함선을 공격한 이유나 처음 잡아먹은 연구팀장과 아놀드가 유진 가문 사람이고 가문 내의 파벌들과 다른 여러 가문들이 엮이게 되면서 소설이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바로 이 점이 주인공 성장만 초점을 맞춘 다른 인해물 소설보다 좋은 점이라 생각됩니다. 인간을 잡아먹는 괴물이 주인공이라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잔인한 내용들이 많아서 혐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에일리언이나 프레데터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이런 소설이 반갑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의 인해물은 별로 못 본 것 같아 추천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